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뉴스데이입니다.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중요한 축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재판 시작에서 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김태윤 기자가 설명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2월 28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178일 만입니다. 선고는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가 재판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의 쟁점이나 혐의별로 나눠 유무죄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모두 5가지입니다. 이 중 가장 핵심인 뇌물 공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 주장처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 입장에서 그룹 현안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지원이 각각 뇌물에 해당하는지도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횡령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집니다.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경우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책임 범위도 밝히게 됩니다.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유불리 정상을 따져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주문을 낭독하며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부회장 등은 피고인석에 서서 선고 결과를 들을 예정이지만 선고가 길어질 경우 재판부가 앉아도 된다고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특검팀은 반대편 검사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게 됩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반면 무죄나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겨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어제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이 축하 메시지를 교환하며 변함없는 우호 관계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와 대북 대응에 대한 이견 등으로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외교부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서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가운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축하 메시지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축하 메시지에서 양국 간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현안인 사드 배치의 철회를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서로의 한계를 분명히 느낀 것이죠.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후퇴한 걸로 보여지는데 강 장관은 관계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한중 관계 여기에 대한 저희 접근을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데 대해서 외교부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전략적인 분석과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수교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대신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외교부는 임성남 1차관을 보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중국 측은 기념 행사를 따로 개최할 정도로 양국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이 관계 악화는 우리 교민 사회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금기종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한국 대사관이 어제 개최한 수교 25주년 기념식에는 중국에서 부총리급인 완강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나 외교장관은 모두 불참하며 사드 배치 이후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은 하루 앞서 독자적으로 수교 2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사드 불만 행보를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妥善处理有关分歧，实现双边关系改善发展。 중국 측의 태도는 5년 전 20주년 행사 때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당시엔 중국의 국가 행사장인 인민대회당에서 공동 기념식이 열렸고 시진핑 당시 부주석까지 참석했습니다.
한중 관계 악화는 교민사회, 특히 대도시 한인 상권에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손님이 줄고 한국 기업의 주재원들마저 속속 철수하면서 문 닫는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드 문제, 그다음에 중국 경기의 복합적인 문제로 해서 아주 경기가 하락하고 있고. 베이징의 한인타운 상가에선 반한 감정을 의식해 간판에서 한국이란 글자를 떼어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수교 25주년 기념일에도 한국은 사드 문제를 해결해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달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금기정입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E형 간염을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네덜란드와 독일산 돼지고기를 유통시킨 대형 슈퍼마켓 체인 이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런던 박상규 특파원입니다. 영국 보건국이 E형 간염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소시지와 햄으로 가공해 유통시킨 업체는 영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테스코라고 공개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독일 등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수제 소시지와 햄을 먹었던 사람들이 E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이 공개된 지 나흘 만입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론의 압박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There's no consideration of the connection of the food to the world that we live in and how it's produced. 영국 보건국은 테스코의 직접적인 책임보다는 E형 간염 발병과 식품 섭취 간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한 통계 분석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국 보건국은 수입 돼지고기 섭취로 영국에서만 연간 15만에서 20만 명이 E형 간염에 감염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도 이를 유통시킨 슈퍼마켓 체인 이름 공개를 거부해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가축 공통 전염병인 E형 간염은 구토와 복통 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중증화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임신부와 노약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런던에서 MBC 뉴스 박상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럽에서 햄과 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했다는 정보에 따라 현재 국내에 수입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품 가공품에 대해 E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강화하고 감염 우려가 제기된 유럽산 비가열 햄과 소시지를 수거해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하면서 가열이나 살균 공정을 거치지 않은 국내 제품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식육 가공 제품은 반드시 익혀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부작용을 겪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대형마트에서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여성환경연대가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건강 이상을 제보한 여성 3,009명의 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보한 여성 가운데 66%가 생리 주기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고 86%는 생리양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생리대를 속옷에 붙이는 접착제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단체는 현재 생리대 검사에 이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만큼 유해물질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비자 불안이 커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깨끗한 나라뿐 아니라 국내 생리대 제조업체 5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제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접착제 과다 사용 여부 등 원료 및 제조 공정이 허가사항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는 릴리안 생리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제 소비자 안전성을 위해서 이제 철수를 결정을 한 거죠. 협력업체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앞서 릴리안 생리대 제조사인 깨끗한 나라는 생리대 전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6,000명 이상의 여성이 집단 소송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에 따라 지난해에만 7만 명분의 릴리안 생리대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문재인 생리대 30여만 개를 지난해 4개월간 서울시내 복지관과 여성보호시설 등
140여 곳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공론조사 중 1차 전화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한국리서치 컨소시엄과 함께 보름 동안 유무선 전화조사로 2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1차 조사에서 시민 참여단 500명을 구성하고 합숙 토론 등을 거쳐 오는 10월 15일 최종 조사를 한 뒤 닷새 뒤인 10월 20일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스위스에서 대형 산사태가 나서 등반객 8명이 실종됐습니다. 규모 3의 지진에 해당하는 엄청난 산사태로 산 아래 마을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엄청난 무게로 콘크리트 다리는 무너질 듯 내려앉았고 진흙에 뒤범벅된 토사는 건물 2층 높이 가까이 쌓였습니다. 현지 시간 그제 오전 스위스 남동부 산간지방 발분더스카에서 발생한 산사태 현장입니다. 얼마나 컸던지 현장과 한참 떨어진 곳에서도 산사태 소리가 들렸습니다. 4 Millionen Kubikmeter. Also man auf der Richterskala, die sogenannte Richterskala hat der erste Abbruch eine 등반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국적의 8명은 산사태 직후 실종됐고 마을 가옥과 축사 수십 채가 파손됐습니다. 산사태 초기 위험 경보가 울린 덕분에 마을 주민들은 긴급 대피했고 하이킹을 하던 여행객들은 출동한 헬기에 구출돼 화를 면했습니다. mit dem Fliegergerät hat man dann in der Nacht noch mit den Spezialisten das Gelände oder das Tal abgesucht. 이번 산사태는 최근 몇십 년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산사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스위스와 이탈리아 국경지대 해발 3,300여 미터 피츠데날료봉의 암석지대가 느슨해지며 난 것으로 보인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미국 복권 사상 가장 큰 당첨금을 혼자 독차지하게 된 파워볼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8,500억 원의 당첨금의 주인공은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두 번째로 큰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10일 이후 21번 연속 당첨자가 나오지 않은 파워볼 복권은 당첨금이 7억 5,870만 달러, 우리 돈 8,500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당첨금이 천문학적 숫자로 치솟자 복권 판매점엔 긴 구매 행렬이 이어지는 등 복권 열풍이 불었지만 당첨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치코피에 사는 53살의 메이비스 원지크 씨가 혼자 1등을 차지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당첨금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복권 당첨금은 지난해 1월에 나온 1조 8천억 원이었지만 당첨자 3명이 나눠 가졌습니다. 아들과 딸 두 자녀를 둔 원지크 씨는 보스턴에서 90마일 떨어진 주유소 편의점에서 복권을 샀는데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I have that. He goes, let me see that ticket. He goes, you just won. I go, you're joking. Come on, please. He says, sign that ticket now. 원지크 씨는 당첨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이 32년 동안 일해온 메디컬 센터에 전화해 사직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지크 씨는 당첨금을 29년에 걸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일시금을 선택하면 세금을 제하고 5,400억 원을 손해 줄 수 있습니다. 파워볼 당첨 확률은 2억 9,200만 분의 1로 연속 8번 벼락에 맞을 확률과 같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